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다시 컴백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거의 2%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특별한 변수가 앞으로 몇 분 내에 발생하지 않는 한 오늘 시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술주의 컴백. 사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제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이 성장주가 반등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이번 그 기술주의 상승에 대해서는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 요인으로 잡히면서 이것이 기술주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미국 확진자 수가 하루에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13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는 백신이 나오기까지 약 3에서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3, 4개월 동안 과연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우려감이 있다 보니까 팬데믹 당시에서도 이 돈을 굉장히 잘 벌었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이번에는 또 몇 가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데 미국 일부 주에서는 병원이 가득 차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입원 환자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보니 성장주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는 것이고요. 가치주가 다시 하락을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합니다. 가치주와 성장주가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뉴욕 증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알라스 클로징 벨 나옵니다. 뉴욕 증시 마감까지 현재 3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주요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거래일 간과는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우지수는 현재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0.09%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29,390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와 달리 오늘은 2% 가까이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11,770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25포인트가량 회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3,570선에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이번 주 내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내년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거라는 예상에 그동안 억눌렸던 경기 순환 민감주들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 그런 반면에는 기술주는 약세를 보여왔죠. 오늘은 반대로 기술주가 반등을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기업의 기초 체력 자체가 튼튼한 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애플이 장중에 3% 가까운 반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단장의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제한시키는 요인일 수 있겠는데요.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쓰이기까지는 시간이 길게 걸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전일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6만 2천 명에 육박해 지난 4월의 정점인 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의료체계 수용 능력이 위험 수준에 달하면 봉쇄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오늘 시장의 제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백신 개발 기대와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위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전망은 추후 부양책의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코로나19 백신만으로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일부 전문가들은 여전히 대규모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주목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뉴욕 증시 마감한 직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금 막 마감했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시장이 주목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회복될 거라는 예상에 어제까지는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줬지만 기술주가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기술주가 다시 반등에 나서주며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운 반등을 해줬고요.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다는 점이 있었죠.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당분간 백신 개발 기대와 또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위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반등에 나서준 기술주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생필품과 자유소비재 또한 강하지만 머티리얼과 에너지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와 금융주가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에너지가 어제까지는 17% 강하게 올랐었는데요. 원유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기대감에 나타난 흐름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백신 기대감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항공여행 관련주가 올라줬죠. 오늘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 오늘 장에서 모두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29,399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2% 상승을 해줬습니다. 11,786에 장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27포인트가량 회복을 해줬습니다. 3,57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Closing Bell Now였습니다. 앞서 시황 살펴보셨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 내려보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우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먼저 팀장님 다시 한번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는 기술주가 귀환했습니다. 어떻게 시장 볼까요? 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호재 이후에 이틀간 이 IT주라든지 아니면 집콕주에서 경기 민감주 그리고 저퍼주로의 좀 순환매가 강하게 이어졌었죠. 하지만 이날의 가장 큰 테마는 뭐니 해도 기술주의 컴백이었습니다.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이 좀 시장이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되겠죠. 월드오미터의 집계에 따르면은 11월 9일과 10일에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각각 12만 7천여 명 그리고 14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또 입원율도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레스토랑 관련주라든지 이 경기 민감주가 다시 한번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좀 경기 민감주가 급하게 오른 감이 있다는 점도 시장이 자각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 특정 구간을 좀 집계를 해봤을 때 에너지 업종이 벌써 17%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반면에 기술주에 대해서는 시장이 느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며칠간 조정에 애플의 포워드 PR이 다시 한번 30배 이하로 이제 내려갔고요. 페이팔 같은 경우에도 45배 수준에서 이제 40배 수준으로 많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장도 그리고 주식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느끼고 있는 그 밸류에이션 수준이 다시 한번 좀 만만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이 우월한 기술주로 다시 한번 좀 매기가 쏠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 밤 사이에 또다시 올랐습니다. 이제 상승 탄력은 꽤 많이 줄었는데요. 그래도 0.5%가량 크게 올랐습니다. 그 국제 유가의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주간 원유 재고가 지난 밤 사이에 51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중 한때 43달러까지 가기도 했다가 이것이 다시 41달러 중반대까지 내려오는 이렇게 변동성도 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41.5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금 가격의 경우에는 거의 1% 가까운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강달러 여파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값에 대한 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0.7% 하락한 1,862.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 금리라든지 아니면 달러 인덱스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올라서 0.979%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는 소폭 올랐습니다. 0.28% 올라서 93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 텐데요. 팀장님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죠. 빌 에크먼이 다시 한번 팬데믹발 증시 급락에 베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에크먼은 지난 화요일에 파이낸셜 타임즈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시장이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해졌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번 주 초에 자신은 기업 디폴트 보험, 그러니까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격이 높아지는 이 파생 상품을 신규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지만은 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데 전 세계가 상황이 좋아질 걸로 믿는 덕에 8달 전과 똑같은 베팅을 할 수 있는 환상적인 기회가 왔다라고 에크먼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이번 해지 전략에서는 돈을 좀 잃길 바란다. 증시가 급락하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2월 말에 에크먼은 2,700만 달러를 들여서 동일한 전략에 베팅한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당시에 무려 26억 달러 정도의 수익을 얻었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약 한 30% 수준의 투자금만 좀 베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베팅은 화이자 등에서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이다라고 발표한 그날에 좀 이루어져서 흥미로웠는데요. 에크먼은 백신 호재가 향후 몇 달간 오히려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이에 더 안일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낙관을 한다라고 밝혔고 이 향후 몇 달간의 어려운 상황을 좀 예상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시장 하락에 베팅을 했다가 큰 돈을 얻었던 그런 인물이 다시 한번 하락에 베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우려가 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시장이 좀 과도하게 들떠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에크먼 같은 경우에는 급락에 베팅을 해놓고 3월 중순쯤에 CNBC에 나와서 지옥이 다가온다라고 경고를 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도 좀 비판을 했었고 부자들이 불안을 조장을 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백신이 아직 좀 완벽하지도 않고 그리고 코로나19가 재확산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안일하다라는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납득이 가는 대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최근에 에크먼 외에도 UBS 회장도 백신이 나오더라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경기 회복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을 갖지 말아라고 조언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에크맨의 이번 베팅은 실제로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신이라는 호재가 나온 후에 증시에 대한 전망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을까요? 네, 에크먼 역시도 장기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 낙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백신도 그렇고 다른 이슈가 장기적인 매크로 환경을 개선시켜줄 요인이다라고 한다면은 호재는 맞다. 그리고 증시에 대해서도 우호적 분위기는 맞다라고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날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를 3,600에서 3,700으로 상향을 했고요. 내년 말까지는 4,3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약 한 20% 정도의 추가 업사이드를 점친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수석 스트래티지스트도 백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전망보다도 경제와 그리고 시장에도 더욱더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미국 내 1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3만 6천 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되자 팬데믹 수혜주, 우리가 흔히 언택트 관련주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올랐는데요. 사실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헷갈리고 있을 겁니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의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성장주로의 자금 흐름이 나타나게 되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자, 이에 대해서 그 성장주와 가치주 서로 경쟁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이런 줄다리기가 수개월간 이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의 이제 섹터별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섹터별로 성장주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 섹터가 크게 올랐죠. 반면에 가치주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라든지 금융주는 하락했고요. 또 산업재와 소재 이런 것들에는 이제 대부분 경기 민감주와 경기 순환주들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1% 안팎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월가의 투자 전략가는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성장주와 경기 순환주 사이의 줄다리기를 앞으로 수개월간 볼 것이라면서 이런 현상은 백신이 대량으로 공급되는 시점이 명확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성장주가 지고 가치주가 뜬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치주가 지고 성장주가 앞으로 다 간다는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를 같이 들고 있어야만 이런 시장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전망이 아닐까 싶은데요. 팀장님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도 이런 내용에 공감하고 있을까요? 대체로 좀 공감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한 방향으로 가지 않죠. 그리고 투자자들이 느끼는 그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수준에 따라서 성장성이 우월한 주식으로 언제든지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인 기술주에 대한 컴백이 이뤄진 것이 되겠죠. 실제로 최근에 이 JP모건에서도 팬데믹으로 인한 낙폭 과대주, 가치주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 업종에 대한 컴백이 지속력이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성장성이 우월한 고퍼주를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라고도 또 해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펀더멘털이 우월한 이 모멘텀주가 절대적인 수익률이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붕괴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은 경기 회복세와 더불어서 경기 민감주가 조금은 아웃퍼폼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들 기술주라든지 다른 모멘텀주가 단지 언더퍼폼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의 대중 정책은 향후 이 stronger defense, quieter offense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더 강력한 방어와 조용한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바이든 당선인 역시 중국이 기술 분야의 지배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산업 관계자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산업이 중국보다 더 큰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국의 산업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대응하고 미국 내에서의 기술 투자를 더욱더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적인 인허가 관행이나 기술 이전 압박 또는 데이터의 현지 보유 요구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도 화웨이 등 다양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항한 수출 통제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또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G와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중국 당국의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좀 됐는데요. 다행히 미국이 해당 기술을 더 앞서가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투자가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책 경로는 트럼프 행정부와 같지는 않겠지만 중국과의 관계는 앞으로 그다지 크게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떠오르게 되면 여러모로 해외 국가들과는 조금 관계를 호전시켜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판단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쪽으로 이 중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예측 가능성 부분,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 비해서 뭔가 다른 나라에 제재를 하더라도 다른 또 동맹국들과의 다자간 협의를 통해서 제재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좀 동의를 하고 있지만은 원래 이 민주당이 이 보호무역주의가 오히려 또 강했던 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을 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인식이 바이든 대통령 체제에서도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또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래도 이 급진적인 조치, 그러니까 IT 기업의 강제 분할 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인물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
중국의 기술 굴기에 맞서서 제살 깎아먹기를 설마 바이든 대통령이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월가에서는 계속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리프트의 성장 전망 회복에 웨드부시에서는 주가가 30% 이상 상승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치폴레가 온라인 전용 레스토랑을 런칭하면서 5%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알리바바가 중국 광군제 일매출 대박을 기록했습니다. 83조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썼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리프트인데요. 팀장님, 요즘에 차량 공유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굉장히 거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일장 마감 이후에 또 리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성장 전망이 회복됐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상승세를 좀 뒷받침한 호재를 발표를 했고요. 이에 투자 의견 상향이 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IB 웨드부시에서 목표 주가를 37에서 48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화요일 종가 대비해서 약 한 33% 정도의 업사이드를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리프트의 2020년 3분기 실적은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분기 손실이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더 많았고요. 그리고 전사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 50% 가깝게 급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측에서 더딘 수요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내년 4분기쯤에 세전 그리고 이자 지급 전 이익, 그러니까 에비타 수치가 흑자 전환한다라는 목표를 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3억 달러 정도의 비용 절감 노력 그리고 효율 개선을 통해서 리프트가 더 나은 사업 구조로 팬데믹을 극복하고 있다. 그리고 회복세도 기대 이상이다라는 평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통과가 된 바리안 22호, 그러니까 우버라든지 리프트의 운전자를 계속해서 사업자로 분류 가능해지게 한 그 바리안의 통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악몽 수준이었던 법적인 리스크가 이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됐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여기에 또 백신 호재라는 또 추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수요 회복도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지난 분기 실적이 부진했던 만큼 한 기관의 이야기만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월가의 기관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다소 엇갈린 IB들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프리스에서는 목표 주가를 역시 40에서 45달러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절감 노력이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수요 부진과 불안한 단기 전망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을 예상한 내년 4분기쯤이 이 기업의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반면에 RBC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48에서 46달러로 오히려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펀더멘털이 여전히 약하고 회복이 느리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4분기 가이던스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제시했습니다. 네, 리프트는 사실 경쟁사 우버와 떼놓을 수 없는 존재죠. 우버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좋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버가 지난 5일에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 모두 다 컨센서스를 좀 미스하는 부진한 결과를 내놓았고요. 전사 매출 같은 경우에도 YOY 기준으로 20% 정도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리프트와 좀 유사한 3분기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여지죠. 결국은 코로나19 재확산에 피해를 받았다는 얘기도 될 텐데 이 특징적인 부분은 라이딩 수요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버는 또 우버이츠라는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죠. 이 서비스에 대한 매출은 무려 13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버 같은 경우에는 한때 올해 안에 에비타가 흑자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리프트와 같이 내년 말 정도로 흑자 전환 시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으로 유명한 치폴레가 지난 밤 사이에 온라인 전용 레스토랑을 런칭한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도 한 5%가량 크게 올랐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오는 14일부터 뉴욕의 한 아울렛에 있는 매장에서부터 첫 번째 온라인 전용 레스토랑을 런칭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전용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크게 특별할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익숙한 모델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달과 픽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장을 말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의미 있는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온라인 전용 레스토랑은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건 물론이고 주문대, 카운터조차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모델은 그래도 카운터 정도는 있어서 직접 방문해서 결제하고 픽업하고 이런 것까지는 하는데 카운터조차 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앱을 통해서만 주문이 가능한데 사측에서는 이렇게 하면 비전통적인 지역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도심 한복판에 아주 비싼 지역에서도 넓은 공간이 필요가 없어서 매장을 언제든지 오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확장성이 매우 커지겠죠. 그리고 사업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매장 위치를 지속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유연성도 있는 거고요. 치폴레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온라인 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치폴레는 지난 3분기 실적도 매우 좋았죠. 매출이 48.8% 성장했습니다. 팀장님, 치폴레에 대한 이 월가의 투자 의견도 긍정적일까요? 최근에 실적을 발표를 했던 맥도날드의 경영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른바 3D, 디지털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딜리버리, 배달이 되겠죠. 이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날의 테마가 레스토랑 관련주의 부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폴레의 주가가 급등한 것은 역시 이 같은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전략을 발표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많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말쯤에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후에 키뱅크라는 기관에서는 온라인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리고 차이나 르네상스라는 기관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동사의 이익률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라면서 대체적으로 월가에서는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어제 11월 11일에 광군제 쇼핑 행사를 열었죠. 이때 이 팬데믹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일매출 기록인 74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83조 원에 이르는 일매출을 기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처음으로 이 대규모로 진행된 주택이나 자동차 판매 등 이 액수가 큰 상품의 거래액은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그 매출액은 더욱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인들이 외출을 꺼리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적으로 흐름을 바꿔간 것도 이런 매출 증가에 힘을 줬겠죠. 다만 통계 기준 기간에도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 11일 본 행사에 앞서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1차 쇼핑 판매 기간을 정하고 이 쇼핑 기간 하루에서 나흘로 늘린 점을 좀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역시 통째로 합해서 발표를 했다는 점이 아마도 이 매출이 더욱더 커질 수 있게 만든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와 지난해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인터넷 업체 반독점 규제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에서 전날 10% 가까이 폭락한 알리바바의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듯 싶었지만 결국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마윈 알리바바 창업자의 도발적인 중국 당국 비판 발언이 나온 이후에 이 알리바바의 핵심 핀테크 계열사인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된 데 이어서 광군제 하루 전인 10일에는 중국 당국에서 이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반독점 규제 초안을 공표를 했죠. 이 소식에 홍콩 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는 10% 가까이 폭락하면서 시가총액은 70조 원 이상이 증발을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중국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인 소비 회복을 우리가 이 광군제를 통해서 확인을 했다는 것인데, 올해 광군제에서 알리바바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향후 이 중국 경제 전망도 조금 밝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엔트그룹 상장이 무산된 그런 이슈도 있고, 아마도 좀 이런 악재들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네, 광군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출 규모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 외에도 한때 초당 58만 3천 건까지 주문량이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역대급 온라인 쇼핑 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올해 중국 안팎에 25만 개 브랜드가 참여를 했고 처음으로 선보인 신제품도 200만 개 정도였다. 그리고 주택을 또 80만 채 정도 팔았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집을 많이 파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좀 대륙의 스케일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즉 알리바바의 저력을 이번에 광군제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엔트그룹 상장 연기에 이어서 중국 당국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분위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호재에도 오늘도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같은 규제 리스크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